안녕하세요. 지친 일상 속의 문화와 배움의 쉼터 뷰쌤의 DJ 생선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 새해 첫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새해는 더 뜻있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2020년 새해부터 저희 뷰쌤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운영하는 싱키온이란 프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뜻깊고 훌륭한 활동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20년 새해 첫 뷰쌤의 추천 도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올해 뷰쌤 첫 서평 리뷰의 주인공은 바로 혼자 살아도 괜찮아입니다. 저자는 엘리아킴 키슬레브이시고요. 옮기니는 박선영님입니다. 이번 서평의 주인공이신 엘리아킴 키슬레브님께서는 제가 첫 서평을 남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의 저자와 같은 중동지역 분이신데요. 키슬레브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이 책이 범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책 혼자 살아도 괜찮아는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의 독신의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본 관찰 보고서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재 결혼 정년기의 남성이다 보니 이 책의 제목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또는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책은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과 인식의 차이가 다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현실의 부정적인 충동은 여전히 사람들이 독신의 삶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책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사회적과 심리적인 압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독신의 삶 속에서 찾은 최고의 행복 메커니즘을 알려주기 위해 쓰셨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자가 말씀하신 질문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독신들은 홀로 나이 드는 두려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독신들이 차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독신들이 행복하려면 기혼자들과 비교해 어떠한 사회적 활동들이 필요한가? 네 번째, 개인주의와 탈물질주의에 근거한 가치는 독신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다섯 번째, 개인의 선택에 따른 독신과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독신의 삶을 만족도 높이는 방법은 기혼자와 비교해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정책 입안자는 증가하는 독신 인구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높여줄 것인가 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저자께서 책에 자연스럽게 서술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6가지 질문에 앞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독신의 시대의 배경 설명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기념일인 광군제라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은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싱글들을 위한 싱글데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싱글인 저조차도 이런 싱글데이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네요. 하여튼 중국의 싱글데이 여파로 인해 미국의 내셔널 싱글데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변화되는 독신들을 위한 메커니즘이 생기기 시작되어서라고 합니다. 책을 끝까지 읽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싱글, 즉 독신이란 꼭 내가 난 혼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싱글을 의미하기 때문에 책을 끝까지 꼭 다 읽으셔야만 독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도 여러 세계 곳곳에서 독신의 의미가 제각각 표현되고 있는데요. 책 혼자 살아도 괜찮아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을 꿈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작가는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해서 상당히 무언가 어려운 내용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현재 OECD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1970년 이후 여성 1명당 6.6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10년도부터는 2.2명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에서는 5.4에서 2.4, 터키는 5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의 저조로 인해 증가되는 독신 인구의 증가는 몇 가지 사회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로 아이를 적게 낳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결혼 시기가 더욱더 늦춰졌고요. 둘째로는 아이가 적으면서 이혼에 따른 부담감이 덜하게 되어 이혼율이 같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혼 후 재혼에 대한 고려 대상도 점점 줄고 있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결혼을 늦게 하여 자녀가 적은 상태의 가족이 형성되면 그 가족의 인구 비례수가 대물림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큰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결혼을 꿈꾸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여성의 역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커지면서 정통적인 남녀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시점이 점점 늦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직업 능력이 뛰어나 출산과 결혼을 미루게 되는 현상이 자유롭게 표출되는데요. 직장 생활에서도 뛰어난 여성 인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혼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게 됐고, 독신을 추구하는 신여성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로는 이혼에 따른 위험 회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책에서는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결혼으로 행복해지기보다는 원래 더 행복했던 사람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결혼한 부부 중 40에서 60% 정도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수치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이혼 등으로 인해 행복이 좌절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 젊은 남녀들도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독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에 있습니다. 1999년 마사히로 야마다는 일본 청년들이 30세가 넘도록 부모에 의지해 사는 현실을 꼬집어 기생 독신의 시대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대중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는데요. 저 또한 최근의 경제 위기와 재정난 속에서 태어난 세대 간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통틀어 지하실 거주자, 이탈리아에서는 큰 악이라는 뜻의 반보치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완벽한 독립이 형성되는 시기가 나라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독신의 인구수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상당히 여러 의미로 근접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문화적 변화 또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문항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일본도 남녀 관계보다는 친구들과의 시간, 그리고 개인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등의 소비주의적인 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통 종교를 벗어나 시장 지향적이고 직업 중심적 문화의 가치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분위기 확산이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계산하게 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와도 현재 많이 껄끄러진 일본이지만
일본의 문화적 변화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독신에 대한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학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더 큰 개인주의와 자아 실현에 대한 목표가 더 우선 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독신 인구의 형성을 부추긴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종교적인 변화입니다. 종교적인 변화는 사실 종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동성애라든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대중문화와 언론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진국에서 독신에 대한 문화적 홍보는 독신이 여성을 당당하고 멋있는 여성으로서 인식을 공표하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잘 형성되고 성공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과도기적인 문화 형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악영적인 부분이 많이 더욱 성장하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도시화입니다. 도시로 인구가 모이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인 독신의 형태가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소형 아파트 등의 대량 공급 등의 현상들 또한 세계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또 속해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이민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선택하게 될 경우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독신 인구가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출신 국가보다 경제적인 대우가 좋은 나라에서 직업적인 수입을 통해 자발적인 독신율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 또한 보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난민 또한 성비례가 불분명하여 독신율이 증가한 형상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민은 사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이제 선진국 쪽으로는 난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독신 인구를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대가 결혼에 목매이지 않는 형상에 대해 10가지 이유로 한번 서술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으로의 독신들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설명드리고 이번 서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삶의 주인의식 가지기. 두 번째, 고독을 즐기기. 저는 이 두 번째 문화, 고독을 즐기기에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기도 했는데요. 저도 어쩌면 외로움에서 오는 회피적인 성향으로 결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는 제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결혼이 포함되었던 안 되었던 개인적인 성찰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고독이 좀 필요한 것도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 짧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산다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독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고독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제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사실 그 고독에 대한 느낌을 좀 정리도 해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건강을 책임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신보다 홀로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의 건강을 돌봐줄 반려자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 많잖아요. 혼자서 산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맥락인 것 같아요. 또 이번 장에서는 또 단순히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선택적인 결혼보다는 독신을 통해 또 새로운 건강을 책임지는 방향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독신들은 또 홈쉐어링을 통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꼭 운동만이 건강을 책임지는 요법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좀 제일 중요한 모습 중 하나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건강도 어느 부분 챙겨지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건강도 사실은 요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독신은 사회적 도전을 2배로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나이에 대한 편견과 독신에 대한 편견을 동시에 겪기 때문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사리 볼 수 있는 얘기라서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로 비유하자면 제가 이제 좀 사업장 운영하다 보니까 저 사업장에 또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어린 제자들도 선생님 빨리 장가 가서 어머니께 손주 보여주셔야죠, 이런 잔소리를 같이 듣고 있다 보니까 좀 공감이 많이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원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당장이 아니라는 것이 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5번째로 친밀한 관계를 나눌 대안을 찾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중점이 되는 부분은 노년기의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올해 이제 또 떡국 먹다 보니까 또 한 살 또 늘기도 했는데 노년기의 독신은 좀 일반적인 세대별의 독신보다 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기 독신에 대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노년기의 독신을 극복하는 방법도 좀 친밀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동일 나이대 우정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노년기의 독신은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 또는 그 사람의 직업 또 국가와 상관없이 폭넓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 이 부분에서 제가 바로 생각났던 거는 예전에 본 영화인데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좀 몸이 좀 불편하신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엄청난 부자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좀 뭐라고 했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얕잡아보는 모습도 없잖아 있던 그런 주인공이 어떠한 이제 저의 이제 그 흑인분이긴 한데 이제 자기를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이랑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서 서로에게서 좀 그 알 수 없는 그런 우정을 느끼는 되게 아름다운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성별도 뛰어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사실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직업, 사실은 이제 직업도 좀 나와 있죠. 이제 좀 완전히 격상돼 있고 완전히 좀 내려가 있는 그런 관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우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표현한 영화여서 좀 재밌게 봤어요. 또 이제 남자들만의 약간 그런 브로맨스가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좀 재밌게 본 영화라 또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실 노년기 독신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어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양로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관계 형성이 조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그때는 같은 동년배들에서 우정을 느꼈지만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소셜 네트워크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SNS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줄 아시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그 친밀 관계를 나누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려동물도 이제 우리에게도 많이 큰 도움이 되죠.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마지막 노년기 독신에 대한 좀 행복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누이트 전설이 주는 이제 교훈에 대해서 작가가 쓰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좀 핵심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의 서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순간을 선택할 수 없지만 외로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는 있다. 막 결혼한 젊은 부부가 이혼 후 또는 배우자가 죽고 난 후 겪을 외로움을 가능하지 못하듯 이누이트 전설에 나오는 노파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파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곤충들과 친구가 되어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사람도 새로운 전략들을 채택해 자신 앞에 놓인 많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독신들은 나이가 많아져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누이트 전설에서 노파를 죽일 것 같았던 여우는 오히려 노파에게 젊음과 활기찬 미래를 선물했다. 우리는 대개 혼자 사는 삶을 외롭고 힘들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혼자인 삶도 살다 보면 적응하게 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지금까지 책 혼자 살아도 괜찮아에 대한 서평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책에서 제 개인적인 느낀 결론은 행복한 독신, 행복한 결혼이 중점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한 행복을 먼저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동안 좀 못해보았던 것들에 대한 도전의식이 조금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뷰쌤 또한 계속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